비우는 삶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수님과 아들 민호의 진짜 이야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답답함에 한숨부터 내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수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가지들이 장롱에 빽빽하게 들이차 있고, 주방 한 구석에는 먼지 쌓인 냄비와 쓰지도 않는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는 풍경. 언젠가는 다 쓸 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둘 끌어모아 쟁여두었던 온갖 집기들이 오히려 내 삶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여기 평생 동안 버리는 방법을 모른 채 낡은 물건들을 겹겹이 쌓아두며 살아가던 홀어머니 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수님은 물건이 곧 자신의 재산이자 삶의 흔적이라 믿으며 작은 집안을 온통 고물상처럼 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집착은 결국 큰 비극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거센 빗줄기가 퍼붓던 어느 여름날, 젖은 물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집의 지붕과 벽면이 잿더미처럼 변한 폐허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수님은 멍하니 무너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이 도리어 자신과 아들 민호의 삶을 짓눌러온 진짜 감옥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님은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집안을 덮고 있던 헛된 미련들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움켜쥐는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수님과 민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버려야 할 물건 50가지와 이를 깔끔하게 비워내는 실전 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방의 비움. 주방은 온 가족이 활력을 얻는 에너지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언젠가 쓰겠지라는 미련이 가장 짙게 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님 역시 10수년 전에 사둔 양념통과 짝이른 그릇들을 차마 버리지 못해 찬장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주방의 가벼움을 위해 지금 바로 비워야 할 요소들입니다. 유통기한이 아득히 지난 조미료, 냉장고 구석이나 서랍 깊은 곳에 굳어있는 양념장과 드레싱은 망설이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깝다는 미련 때문에 남겨두었다간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뿐입니다. 향이 날아간 향신료. 특별한 요리를 하겠다며 구입해 한두 번 쓰고 방치한 향신료는 이미 그 풍미를 잃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게 두기보다는 과감히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색되고 흠집난 플라스틱 용기. 미세한 균열이 생긴 플라스틱 그릇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님과 민호가 가장 먼저 수거함에 넣었던 것도 바로 이 낡은 용기들이었습니다. 뚜껑을 잃어버린 반찬통. 짝이 맞지 않는 용기는 수납장 내부를 난잡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용기는 즉시 정리하세요. 칼자국이 깊게 파인 도마. 깊은 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기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위생의 기본입니다. 낡고 뻣뻣해진 수세미와 행주. 오랫동안 사용해 기주가 죽은 수세미는 청결을 해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녹이 슬어버린 조리도구, 냄비나 프라이팬, 국자 등에 피어난 녹은 음식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찬장을 가득 채운 사은품 머그컵. 어디선가 받아온 취향에 맞지 않는 컵들은 이빨이 나간 접시와 그릇.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닿는 순간 다칠 위험이 있으며 금세 깨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처분하세요. 손잡이나 뚜껑이 어긋난 냄비. 규격이 맞지 않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조리기구는 요리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주방 비움 팁.
민호는 어머니 수님의 찬장을 정리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동선에 최소한의 물건만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기구는 과감히 비워내세요. 주방이 비워질수록 요리하는 시간은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2.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욕실의 비움. 습기가 많아 오염에 취약한 욕실은 물건을 많이 둘수록 관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수님의 집이 무너지기 전 욕실 역시 다 쓴 용기와 굳은 비누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을 비우지 못한 빈 샴푸통. 밑바닥에 아주 조금 남은 내용물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세면대 주변에 세워둔 용기들은 즉시 비우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작게 굳어버린 비누 조각들. 쓰기 불편할 정도로 작아진 비누는 뭉쳐서 쓰려다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미련 없이 청소용으로 쓰거나 버리세요. 방치된 헤어케어 제품, 몇 번 쓰고 맞지 않아 둔 에센스나 팩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두피 건강을 해칩니다. 올이 풀리고 딱딱해진 수건.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오래된 수건은 닦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누더기가 되기 전에 새 수건으로 교체해 주세요. 벌어진 칫솔모. 마모된 칫솔은 치아와 잇몸에 상처를 내고 양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3개월마다 주저없이 바꿔주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샘플 화장품. 여행용으로 모아둔 화장품 샘플이나 오래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트러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곰팡이가 뿌리내린 욕실 매트. 세척이 어렵고 습기를 머금은 매트는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건조가 빠른 소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편이 깔끔합니다. 물때로 얼룩진 플라스틱 컵. 양치컵 등으로 쓰다가 변색된 플라스틱 컵은 미관상으로도 위생상으로도 해롭습니다. 오래된 약품과 연고. 기한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소독약이나 연고는 오남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취향에 맞지 않는 입용용품. 선물 받았으나 쓰지 않고 진열만 해둔 샤워볼이나 바스밤은 욕실의 공간만 좁아지게 만듭니다. 욕실 비움 팁. 욕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들 민호는 손님을 도와 모든 목욕용품을 공중에 띄워 보관하는 거리식 수납을 적용했습니다. 바닥이 비워지면 물때가 생기지 않아 청소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3. 내 모습을 담아내는 옷장의 비움. 살 빼면 입어야지. 언젠가 특별한 날에 입겠지라며 수님이 평생을 쌓아두었던 옷장 속 옷가지들은 집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무게로 지붕을 짓눌렀던 원인이었습니다. 정작 매일 입는 옷은 몇 벌 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계절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형체를 잃고 늘어난 속옷. 체형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속옷은 착용감도 나쁘고 건강에도 이롭지 않. 한 짝을 잃어버린 양말.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양말 한 짝은 올이 나간 올드한 스타킹. 서랍 한 구석을 엉켜있는 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스타킹은 유행이 지나 손이 안 가는 장신구. 한때 유행했으나 변색되거나 줄이 끊어진 목걸이, 귀걸이는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가 버거운 무거운 외투. 드라이 클리닝 비용만 많이 들고 무거워서 손이 가지 않는 옷은 삶의 짐이 될 뿐입니다. 발이 아파 못 신는 구두. 디자인만 예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을 주는 신발은 신발장에 묵혀두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들. 과거의 치수나 미래의 목표 치수에 맞춘 옷들은 볼 때마다 스트레스만 유발합니다. 현재의 나에게 맞는 옷만 남기세요. 구멍 나거나 보풀이 심한 옷.
집에서 편하게 입겠다고 남겨둔 낡은 옷은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립니다. 변색된 흰색 셔츠. 세탁해도 목대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옷은 깔끔한 인상을 망칩니다. 옷장 비움 팁. 민호와 수님은 옷을 정리할 때 입을 옷과 버릴 옷 두 가지로만 명확히 분류했습니다. 망설여지는 옷이 있다면 상자에 담아 딱 한 달만 보관해 본 뒤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면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생각과 일상을 정리하는 서랍과 책상의 비움. 서랍 속 깊은 곳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온갖 잡동사니가 차곡차곡 쌓이기 쉬운 공간입니다. 수님의 집에서도 겉보기엔 안 보여도 서랍을 열면 20년 전 영수증과 쓸모없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잉크가 마른 필기구, 나오지 않는 볼펜과 굳어버린 형광펜은 책상 위 정신산만함의 주범입니다. 바로 테스트해보고 버리세요. 지나간 영수증과 고지서. 이미 납부가 끝났거나 의미 없는 영수증은 개인정보를 찢어서 버려야 합니다. 낙서만 가득한 메모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 조각들은 서랍 속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낡고 찢어진 바인더와 서류 봉투. 보관 가치를 잃은 종이류는 즉시 종이 수거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고장난 소형 가전제품. 고쳐서 쓰겠다고 수년째 둔 라디오나 시계는 공간만 차지하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케이블선. 어떤 기기의 충전기인지조차 불분명한 엉킨 선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이미 익숙해진 제품의 설명서. 가전제품 설명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PDF 파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장 쓰다만 다이어리. 새해 다짐으로 샀다가 방치된 노트를 바라보는 것은 죄책감만 남깁니다. 의미 없이 받은 행사 기념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싸구려 기념품은 과감히 비워내야 합니다. 과거의 감정에 매여있게 만드는 먼지 덮인 기록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옛 기록은 정리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 좋습니다. 서랍 비움 팁. 서랍 안쪽은 칸막이나 작은 상자를 활용해 구역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면 불필요한 잡동사니가 다시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 수님이 서랍을 열 때마다 마음의 정돈을 느끼도록 매달 한 번씩 비우는 온 가족이 숨을 쉬는 거실 및 보관 공간의 비움.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자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던 수님의 옛 거실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난 뒤 새로 꾸민 거실은 여백이 주는 아늑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 건전지를 교체해도 반응이 없는 리모컨은 그저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일 뿐입니다. 더 이상 듣거나 보지 않는 CD와 DVD, OTT와 스트리밍이 보편화된 시대에 공간만 차지하는 매체들은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벽시계. 고장난 시계를 집에 걸어두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체시킵니다. 솜이 죽고 낡은 쿠션. 쿠션감을 잃고 먼지가 날리는 방석과 쿠션. 집이 무너지던 날, 수님은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들이 결국 자신을 짓누르는 하지만 아들 민호와 함께 매일 하나씩 물건을 비워내면서 수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던 답답했던 집은 이제 온 마을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작은 쓰레기 하나, 짝을 잃은 양말 한 짝을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건을 비워낸 그 자리에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삶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던 낡은 소파 커버는 피부가 벗겨지듯 잘게 찢어져 가루를 한때는 작은 흠집조차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더 씌워두었던 직물들이 오히려 공간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던 날, 흙더미 속에서 찢어진 소파 커버를 멍하니 바라보던 수님은 쓸모를 다한 물건을 미련 때문에 품고 있는 것은 집안의 온기를 빼앗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작은 조명과 쓰지 않는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오면 틀어줘야지.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하며 겹겹이 쌓아두었던 소형 가전들은 전기 코드가 뽑힌 채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의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러한 물건들을 하나씩 마당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엄마, 물건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더 따뜻한 바람과 햇살을 채워넣자고 다독였습니다. 금글이 가고 이가 나간 도자기 장식품이나 먼지가 켜켜이 앉은 여행 기념품들 역시 수님의 마음을 오랫동안 묶어두던 쇠사슬이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추억이 아니라 그저 공간을 압박하는 유물에 불과해졌습니다. 소중한 기억은 물건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아름답다는 것을 수님은 텅 비어가는 장식장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언젠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담아줄 때 쓰겠다며 모아둔 수십 개의 종이 쇼핑백과 상자 더미는 창고를 어둡고 습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종이 더미는 통풍을 막고 곰팡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님과 민호는 쓸 만큼의 몇 개만 남겨둔 채 나머지 종이 더미를 모두 재활용으로 분리했습니다. 마침내 마당 가득 차 있던 짐들이 사라지고 텅 빈 창고로 시원한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모든 구역을 하나씩 정돈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비움의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꾸준한 의지입니다. 물건을 모으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던 수님도 처음에는 손에 쥔 것을 놓는 일이 뼈를 깎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을 내려놓고 집안을 깨끗하게 비워내자 놀랍게도 이제 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관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며 청소하는 데 드는 시간과 기력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정리함으로써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정서적 승화의 과정입니다. 첫째,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그것을 찾고 닦고 치우는데 허비되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순간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통장의 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셋째, 복잡했던 정신이 맑아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우리의 마음마저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변이 정돈되고 여백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도 깊은 휴식을 얻고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르게 비워내는 태도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던 수님의 작은 집은 이제 비움이라는 지혜를 통해 비워진 공간마다 따스한 햇살이 찾아들고 바람이 순이하게 통하는 그 집에서 여러분도 오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작은 물건 하나를 손에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작은 공간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삶의 평안과